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의 7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번 주에 장을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이번 주 장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200이라는 포인트 이 저항대를 두고서 일봉상에서는 2200이라는 포인트를 4번 정도 이제 부딪히고 밀리고 있는데, 지금 2200의 이 저항을 가볍게 돌파하기가 어렵죠. 지금 계속해서 2200만 오면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의 추세, 상승 추세를 탔다가 이렇게 지금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 횡보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주봉의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2200만 넘어서는 안 되고 2250포인트를 일단 달성을 해야 됩니다. 2250포인트에 도달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상승의 흐름 지속적으로 타는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00이라는 포인트, 2201포인트 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안심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갭은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발생한 갭, 일봉에서의 갭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개의 갭이 더 있지만 크게 발생한 갭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갭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1938포인트, 1938포인트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1609포인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메운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언젠가는 메워야 될 숙제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상승이 지속되어서 뭐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메워야 될 자리다. 이 자리는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하기 전에 일봉상에서 갭이 발생했던 부분은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1900포인트 근처에서 있는 이 갭들, 이 갭은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갭을 메우면서 더 아래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갭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언젠가는 메워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갭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갭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갭을 단기적으로 메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번에 코로나 사태로 폭락했던 것처럼 단기로 밀어가지고 이 1609포인트 아래에서 발생한 이곳을 단기에 메운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2250포인트를 도달을 해서 상승 추세를 탄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폭락을 해서 메워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1609포인트라는 자리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잘 가다가 하락 전환을 했을 때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1609포인트의 갭을 메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언젠가는 메워야 될 자리다 라고 인식을 하고 가시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탈 거라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또 반대의 방향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에서 다시금 보자면 주봉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225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는 2200이라는 이 자리를 지난달과 이번 달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서 2250, 그러니까 이 구름층 중간 부근에 도달한다 그러면 상승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2250포인트 정도. 그러면서 구름층을 벗기는 자리가 이제 2300이 기준이 될 텐데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은 2250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상승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 RSI 보조지표입니다. RSI 보조지표인데 이 RSI가 지난 6월 달의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7월 달에 와서 그 고점을 경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전고점이 2217포인트인데 2217포인트 도달한다 하더라도 RSI 지표에서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250포인트에 온다 하더라도 아마 RSI는 아직은 전고점을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약간 못 미치는 상태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2250은 기본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그 이후 2270, 2300포인트 정도 도달하게 되면 전 RSI 전 고점을 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RSI 보조지표가 주가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RSI가 전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250포인트 도달하는 걸 보고요. 거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을 때는 또 그 하락의 그 관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전고점을 분명히 넘어섰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783이라는 포인트를 왔고 그 전에는 766. 지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7포인트나 올랐죠. 그런데 RSI는 어떻습니까? RSI는 지난 6월에 과열에 들어왔던 고점을 넘지 못하죠. 주가 지수는 분명히 코스닥은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코스닥에서 더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783이 아니라 810 정도, 810포인트 정도 이뤄야만 RSI에서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이버전스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 지수는 고점을 갱신했는데 보조지표는 RSI가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다이버전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고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RSI에서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 안심하고 아직은 허리띠를 풀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IMBC라는 종목인데요. IMBC는 MBC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크게 기준봉을 만들고 나서 조정 행보를 보이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죠. 주봉에서는 명확하게 기준봉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기준봉을 크게 하나 만들었는데 밀렸던 것은 이 자리가 이제 주봉에서 240주선입니다. 240주선. 240주선을 표기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120주까지만 보는 분들이 계신데 240주선도 놓치지 마십시오. 240주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3230원이라는 자리에 매도를 걸어놨으면은 좋은 매도 포지션이 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제 이 저항을 뚫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저항은 더 이상 큰 저항으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IMBC가 주봉의 구름층 상단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전고점인 3480원은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고요. 크게 거래량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일어난 다음에 주가가 주가를 눌렀지만은 그러나 거래량이 조절되면서 다시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3,400원권에 오게 되면 한번 매도를 끊어줘도 좋습니다. 요즘 재미난 현상이 전고점 3,480원 이렇게 도달할 때에 넘지 못하고 한호가 두호가까지만 상승하고 밀리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3480이라는 고점 근처에 왔을 때 3470 또는 3460 이런 데서 매도로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IMBC라는 종목 상승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 2,7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서 3,400원 넘어섰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오스템이 지난 금요일에 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스템도 가격과 기간 조정의 기간을 마치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270만 주 정도 나왔죠. 주식수는 2,600만 주밖에 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요. 자, 그러면 이 오스템이 갈 수 있는 가격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야겠죠.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겠죠.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2,160원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15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죠. 이 가격은 기억하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2,150원이라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상승했을 때 갈 수 있는 목표 자리 2,150원입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2,000원을 넘었었을 때 2,15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이 왜 매도 목표가 될까요? 제가 자주 이제 매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선호 종목에 대한 그 연습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 보세요. 덕신하우징이 7월 8일날 174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렸죠. 왜 여기서 윗꼬리를 잡고 밀렸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왼편에 보는 구름층 상단 자리가 있죠.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자리, 이 자리를 보고 매도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는 1720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1700원대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했으면 되죠. 7월 8일날 1740원이었으니까 17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했으면 굉장히 좋은 매도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종목 볼까요?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 아진엑스텍이 여기서 윗꼬리를 잡은 모습 보여질 겁니다. 여기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시면 왼편에 이 구름층, 일목균형표 구름층, 이 자리가 7,740원이라는 자리거든요. 7,740원. 한도가 아래 7,720원 정도에서 이제 매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8,000원까지 갔지만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고점으로 이렇게 치고 갈 때 미리 7,720원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좋은 가격에서 매도가 가능한 게 된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가는 것으로 신고를 했냐면 이 자리죠. 이 자리 3,400원이라는 자리입니다. 3,400원이라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4월 20일 3,45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한다는 거죠. 3,400원대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면 윗꼬리 위에 올랐을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또 이렇게 누르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두 종목 더 볼게요. 이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니텍도 보시면 그래서 5,390원을 가겠다라고 신고를 해놨습니다. 5,390원. 언제 신고를 했냐? 이 저점을 찍었을 때, 3월 24일날 저점을 찍었을 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까지 가겠다. 5,390원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여기서는 안 걸렸고 이날 7월 9일날 딱 걸렸네요. 7월 9일날. 그러니까 5,390원이지만 한도가 아래 5,370원 정도에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죠. 5,370원에 5,450원까지 갔지만 5,37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달리는데 그때 딱 팔면은 윗꼬리 달리면서 확 밀리죠. 웹스라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웹스. 자, 웹스도 보시면 이 종목도 이 가격까지는 가겠다라고 신고를 보내온 거죠. 이 가격까지는 가겠다. 그 가격이 정확하게 1930원이라는 자리입니다. 1930원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데 6월 5일날 2100원까지 갔죠. 1900원대 매도를 했는데 오버슈팅이 2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1900원대 매도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확 밀리잖아요. 이처럼 매도를 할 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자리, 저항대 가격에서 정해놓고 매도를 한다. 이런
예제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한 5종목만 매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스템이라는 종목 이제 매도 가격대 걸리는 자리가 이제 다가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150원짜리 자리를 기억하시고 2100 한 3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은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TLI라는 종목인데요. TLI는 계속해서 상승의 패턴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은 그럼 매도를 어떻게 잡느냐? TLI가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봉을 봐야죠. 일봉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서고 있죠. 주봉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월봉을 봐야 됩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7,600원짜리가 나오죠. 매도 목표가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7,600원짜리. 현재 6,590원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한번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7,120원이라는 자리가 먼저 나오죠. 7,120원. 월봉의 120, 그러니까 120 월선도 저항이고, 그 다음에 7,600원짜리, 이 자리는 월봉의 일목균형표 그룹정 자리에 도달하는 자리. 그래서 1차로는 7,120원에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7,600원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과 주봉상에서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월봉에서 봤을 때의 저항대를 보니까 7,120원에 있고 그 다음에 7,600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적인 자리 7120이라는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10%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봉상에서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흐름, 전고점은 7,010원을 넘어서서 7,120원, 그 다음은 7,600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IMBC, 오스템, TLI 세 종목을 추천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